내가 자랑스럽다. 60대 중반에 뭘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든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켜냈다나.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신이 만든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 술시장도 뭐 지금 가정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10시 넘어서 이렇게 술 먹는 그런 문화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고 또 저는 또 지금 오늘 여기 없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시도가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은 것도 많아요. 사람 모이질 못하니까. 상당히 굉장히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좀 무기력하시면 뭐 하십니까? 힘 없을 때? 음악 들으시고, 좋지. 우리 선생님은?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냥. 취미생활. 좀, 한 40, 50대는 술 마신다는 분이 많던데, 그래 되면 우리는 훨씬 나은데. 저는 늘 운동으로 풉니다. 제가 마라톤을 23년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늘 저는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으로, 그래가지고. 제 자식인데, 제가 23년 동안에 한 가지 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 자식들인데, 내가 재산을 주는 것보다도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훨씬 낫겠다. 사위 볼 때는 21kg 완주를 시키고, 푸시업 50회. 그래가지고 장가 이렇게 왔죠. 며느리는 10kg. 또 회사에도 또 이렇게 키로에 2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수당도 주고, 또 맨수습 마라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저는 늘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 바퀴라면 뛰어봐야 되겠다. 약간 또 또라이 기질이 또 나왔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미얀마에도 지금 소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한 바퀴 뛰어봐야 되겠다. 2021년 제가 12월 3일부터 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뛰느냐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생업에 종사하고, 일해야죠, 그죠? 주로 생업 종사는 이 술 마시는 게 많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에 대전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뛰고, 토요일 뛰고. 코스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거리를 뛰어야 되겠냐. 저희가 풀코스 이상을 뛰어야 되겠다 해서 평균 45km씩 뛰었습니다. 서해 뛸 때는 50km, 55km 뛰고. 그래서 한 주도 안 그러고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해가지고, 요 출발해가 뛰었죠, 이렇게. 동해, 한 715km. 동해는 의외로 직선입니다, 그죠? 부산 오륙도까지가 동해입니다. 부산 오륙도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가 남해. 이걸 제가 2000km를 뛰었어요, 여기는. 다리가 놓이는 섬을 다 뛰었습니다. 고흥반도가 320km인데, 거기가 제일 길었어요. 제주도가 246km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땅끝마을에서 강화도 평화전망대까지가 서해, 이게 180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DMZ 뜨니까 이게 이제 평화전망대에서부터 처음 이게 DMZ길. 고성까지, 여기 한 440km. 제주도, 울릉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토경계 한 바퀴를 이제 5228km를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완주를 했는데. 김정호 선생님은 걸어서 대동여지도를 만드는데, 저 인간은 두 발로 뛰어서 대동런지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늘 몸이 답이다 해서 뛰면서. 첫 번째는 이제 특히 더울 때, 이제 이 섭씨 지열이 한 38도 뭐 이리 되니까 목포 뛸 때는 엄청 더웠습니다. 더울 때 이제 가지 마라 그랬죠. 집에서 당연하죠. 철책 뛸 때는 체감온도 영하 한 25도 30도 됐거든요. 그 덥다고 가지 말고 춥다고 뭐 또 뛰지 마라 그러는데 늘 하는 게 덥다고 밥 안 먹나 춥다고 잠 안 자나. 하나하나 핑계가 쌓이면 이게 포기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작심삼일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핑계가 되면 이제 이렇게 거기 쌓여서 포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혼자서 저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혼자 제가 이걸 들고 뛰면서 제가 찍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원장님은 뭐 풀코스 뛰시는 도 40km 이상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한 35km 좀 넘어가면 진짜 뭐가 힘들어요. 근데 40km 정도만 넘어가면 힘이 나, 제가 이상해요.
제가 오도방정을 막 들고 뛰면서, 야, 내가 자랑스럽다. 60대 중반에 뭘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든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켜냈다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정말입니다. 아까 제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한 주도 안 그러고 제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신이 만든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언덕을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언덕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한 번 쉬면 또 쉬고 싶어요. 그 우리가 해안을 뛰고, 이렇게, 울릉도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언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제도가 제일 심했어요, 이게. 우리 살다가 뭐 보면은 크든 작든 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는. 그 이겨내면 또다시 이겨내고 하는 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제가 사실 오른쪽 발가락도 안 좋은 데다가 더울 때 뒤에서 보면 약간 찌뚝거립니다, 이게. 애처롭죠? 우리 집사람이나 뭐 우리 저 친구나 애처로우니까, 제 딸이 이제 설계 아빠 금방 끝이죠. 항상 내가 했던 말이, 뛰보고, 해보고. 그러면서 또 많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그 116회를 뛰었는데, 길도 많이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 답사를 했느냐, 짐을 많이 받아요. 특히 여자 기자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했지. 인생을 답사하고 사나. 인생 답사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리 이야기하는 또 제 친구는,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한번 살아보고 내가 한번 결혼했으면 참 뭐, 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답사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계절이, 사계절을 제가 뛰었는데, 해안가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최고의 노후 대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연을 벗삼아 혼자서 잘 놀았어요. 최고 노후 대책 아닙니까? 겨울에 기아가 뛸 때는 동해인데 굉장히 푸르고 파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유하는데. 뛸 때요, 파도 치면요, 뭐, 대한민국 짜잔짜잔짜, 이게 뭐냐, 박수 치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그러고, 저 거제도 뛸 때는 동백꽃, 통영을 하고 벗고, 꽃들이 탁 도열해가요. 야, 종래 너 혼자서 참 뛴다고 경선넘버를 욕봤다. 하고 박수 치면 돼요. 서해는요, 뛸 때는 거의 다 이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새들 이렇게 있으면서, 강아지풀. 이 자연이 늘 가까이서 저를 반겨주는 거고. 철책 뛸 때는요, 낙곡이 떨어져 있으니까 철새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뛰다가 새가 안 나타나면 또 허전해. 자연이 위대한 친구고 어머들이다. 이걸 제가 벗삼아서 놀았으니까 참 재밌게 잘 놀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혼자서 그 땡볕 때 뛰고 하니까 참 한번 뛰고 나면 한 3kg씩 빠집니다. 새카맣게 타가지고. 응원 오는 친구들은 그래요. 너 얼마 꼭 염전에 팔려갔다가 도망 넘는 것 같다 그래요.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십니까? 그래요. 추운데 혼자 뛰면 뭐 하느냐고 그래. 그 사람들 애처로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즐기고 있는 거죠. 제가 안 즐기면 미쳤다고 뛰겠습니까? 추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면서 사는 것도 참 좋겠다 하면서 제일 큰 수확은 물론 제 자신이 엄청난 어떤 그 끈기를 가지고 뭔가 했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이라든지 굉장을 얻었는데 저도 자식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 제가 우리 조직 나이도 제일 많고 하는데 저 인간도 끈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 걸 아마 이렇게 남긴 것 같아요. 또 주변에도 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고향의 하만의 친구는 플래카드 하나 가지고 온 게 뭐냐는 줄 압니까? 이 종래 너희 새끼 60대의 희망이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뛴 걸 제가 좀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늘 뛸 때마다 보양 먹었다라는데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분에 좀 제의식,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뛰면 키로에 10,000원씩 적립을 합니다. 이렇게 보약값의 통장에다가. 이래가지고 뭐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가 한 8,000km 넘었으니까 8천만 원 넘겠네.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쭉 살아온 도전한 걸 이야기를 해갖고, 저는 요즘 어디 가나, 우리 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도, 뭐, 제 회사보다는 향토길로, 요즘이 난리죠? 올해 아마 중장년, 노년층까지 최고의 아마 화두가 맨발 걷기입니다. 그렇죠? 맨발 걷기인데, 사실 제가 2006년부터 여기다 흙을 깔고, 축제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제가 요즘 좀 감기가 무락해요.
처음에 깔 때는 제보고 또라이라 그랬어요. 저 새끼 저 돌았나 했는데 요즘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뭐 해안이 있었냐, 무슨 해안이 있어요. 내가 좋고 한번 걸어봐서 좋으니까 그걸 계속 해온 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온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는요, 강강백선에 입이 4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선정되면서 벌써 10몇 년 전부터 굉장히 관광지로 됐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맨발 걷기 열풍의 진원지입니다, 여기가. 제가 흙도 여기 깔고 따라서 지금 다 깔고 있고 하는데 이걸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족산은요, 해발 420m의 나지막한 산입니다. 여기 산성이 있어요. 그 산성을 중심으로 쭉 한 바퀴가 서클이 여기 한 바퀴 13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수장공사 여자 육상부 애들이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산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폭이 넓고 트레킹하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 이쪽이 대청댐이거든요. 청남대가 이쪽에 있고. 맑은 날 산성에서 대청댐 쪽으로 바라보는 풍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전시가 있고 접근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전역에서 한 25분, 20분 택시 타면은 신탄인 IC에서 한 15분 정도 되고.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실 때 막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장동 산림욕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한 14.5km의 맨발을 걸 수도 항도 깔려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마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대전에 이제 이렇게 소주회사 인수하고 한 1년 있다가 2006년 4월 달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예전에 뭐 다 자취 생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고, 남고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자 옛날에 친구지. 여자 2명, 남자 2명이 왔어요. 이제. 저하고 5명이지. 이제 갔는데. 제가 정보를 못 줬어요. 산에 간다고. 저는 진짜 제가 아직도 운전대를 못 잡고 골프채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누가 오면은 도시락 싸서 산에 갑니다. 산에 갑니다. 원래 제가 또 마라톤을 또 했고. 그리고 이 정보를 못 주는 게 하이힐을 신고 와서 제가 운동화를 벗어줬죠. 우리 친구하고 둘이. 그리고 이 풀밭이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약 16km 되거든요. 한 5시간 반을 맨발로 걸었죠.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지금도 집에 가니까요. 희한해요. 이 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이 며칠 가더라. 그럼 막 지렁이가 기가는 지렁이가 움틀움틀 기가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요. 그 제가 마라톤을 하니까 여기 가서 뛰었죠, 이제 맨발로. 처음에는 양말 신고 뛰는데 한 2km 뛰면 양말 구멍납니다. 이야, 이 새벽에 제가 주로 운동을 하는데 새벽에 이제 맨발로 뛰고 회사 가면은 그대로 해주자니 졸아요. 이렇게 잠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싸고 피부도 좋아지고 조금 뭔가 좀 스트레스만 밖에 뭐 안 좋은데 가서 1시간, 30분, 1시간만 걸으면 거짓말같이 풀리더라고요. 희한해요, 이게. 야,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내 혼자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할까? 심리적으로 2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7년, 8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온통 맨발인데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거. 2번째는 다른 사람 시선이죠. 예전에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 머리 풀고 바지 거지가 막 맨발로 다녔잖아요. 이거 2개를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흙을 깔고 여러 사람이 걷고 뛰는 행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아까 제가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지금까지 쭉 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명소가 된 거죠. 그러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전국에 흙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여기 뭘 했냐, 2006년 9월 달에 첫 행사를 할 때 석분을 깔아가 롤러를 밀었어요. 간단하죠? 근데 반응은 좋은데 발바닥에 불이 나. 야,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마사토죠. 마사토를 깔아보면 거칠고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항토를 깔은 겁니다. 항토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효능 이런 건 아니고 항토는요, 맨발이니까 촉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촉감. 그 다음에 색깔. 이런 색깔이 눈에 넣고 그러면 빨리 반응을 하고 따뜻하고 생기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뭐가 안 좋으면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2가지 때문에 이걸 구해갈 거 아닙니다. 다른 효능이 아니고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희한한 이야기 다 나와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마사토에 걸어도 좋고
바닷가에도 좋아요. 우선 촉감이라는 게 중요한 기고.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맨발을 걸으면은 쭉 쳐져요, 이렇게. 근데 뭔가 딱딱하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촉감을 하고 물도 뿌리고 뒤집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톤 정도 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로 인도에 또 큰 차가 못 가니까 구에다가 저 대책댐 옆에 큰 논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야적해놓고 작업할 때마다 또 이렇게 싣고 옵니다. 계족산 항토길에는 유명한데 항토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익산에서 가져와요. 그 흙이 굉장히 붉고 촉감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항토가 빨리 굳어요. 굳으니까 빨리 이게 또 로타를 쳐요, 이렇게. 로타를 치고 물을 또 뿌려줘야 됩니다. 물을 뿌려주면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주말 대비하기 때문에, 예, 한 일요일날 오전이 제일 좋죠. 그럼 또 이게 물 뿌리고 해도 또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럼 또 그짓을 해야 돼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18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예. 소주 팔아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거의 그 명함의 항토길 작업반장인데 제가 늘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내려올 때 인부들이 올라와요. 별로 저 안 좋아합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운동도 하고 술도 깨고 뭐 이런저런 야하고 내려오면 이제 인부들이 있으니까. 그 애기들이나 이런 애들이요. 애기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이 맨발을 걸으면 발이 손이 가요, 손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또 예전에 또 논멜 때 뭐 그런 구체적도 떠올리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이걸 자동적으로 그걸 보고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좋고 한번 해본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해온 거죠. 무슨 제가 뭐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이쁘죠, 길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보시면은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거죠, 그죠? 굽이 쳐가고 최고의 S라인 길입니다. 길이 참 이쁩니다. 그래서 이 계족산의 매력은 첫째는 숲입니다. 이 14.5km, 이 몇 년 전 사진인데 전체가 숲 터널입니다. 이렇게. 여름에도 걷기가 너무 좋아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거의가 만만한 언덕에다 거의 다 평지입니다. 숲 터널이면서 간절에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다 이뻐요. 거기다가 흙을 깔아가지고 맨발을 걷게 만들었죠. 이런 인프라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흙 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땡볕에도 누가 그래요? 올레길이 좋지만, 제주도 올레길이 좋지만, 땡볕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숲이 좋고, 거기가 수종이 참나무가 많아요. 피톤치드가 편백나무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참나무,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쭉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약 한 16km. 한 시간 운동할 것도 30분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암 환자분들은 거의 제주도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하듯이 항토길 맨발 살이를 지금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 본인들이 좋으니까 그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간에 14.5km라는 공간에 흙 깔고 관리하고 뒤에는 축제도 하고 음악회를 하고 관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발 씻는 곳,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내년 3월 되면 크게 완공이 됩니다. 그런 행정 편의시설을 제공해가지고 저희 50년 된 지역 향토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 맹소를 만든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아마 그때 박승규 시장께서 규제를 안 했어요. 민간이 하더라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면은 이거 타치를 하지 마라 해서 저희들은 인도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흙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음악회장은 또 별도로 있고, 축제도 이 공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면서 누구 한 사람 이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시비 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안 해서 맹소가 된 상당한 사례죠. 그래서 또 5월달에 맨발 축제를 하고, 처음에는 마사이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사이족이 맨발로 다니는 이미지를 차용해가 마사이 마라톤이 맨발 축제가 되고, 맨발 축제가 맹소가 된 아주 드문 사례죠. 축제는 축제로서 끝이 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내년 5월 달에는 개인 순례 컨셉으로 걷는 걸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산에서 뭔가 뒤에 놓는다면 자연 치유라는 컨셉으로 축제를 하는 이색적인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아니고.